국민들이야 뭐 자주 오겠어요. 해비만 좀 내죠. 지금부터 21대 국회 미래통합당 첫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을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순직당원을 기리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구성 협상에 매진하고 계신 조호영 원내대표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원들 반갑습니다. 주요 현안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의총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러분 주신 좋은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소위 1호 법안을 저희들이 잘 냈습니다.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법, 자기들 말로 일하는 국회법은 사실은 국회 입법 독재를 하기 위한 틀을 만드는 그런 법임에 반해서 우리 당이 낸 1호 법안들은 코로나 이후에 힘든 서민들을 위해서 부가가치세 과세 특례를 상향하고 대학생 등록금에 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으로 서민 생활에 도움을 주는 그런 법안들이 많아서 훨씬 더 알차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
공천으로 의원이 된 황운하 윤미향 의원 자격 문제입니다. 윤미향 의원에 관해서는 70% 넘는 국민이 의원 자격이 없다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와 윤미향 의원은 시쳇말로 엎어치기라 그럴까요? 오히려 이용수 할머니를 나쁜 사람 만들면서 자기들 살아나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거 이겼다고 오만에 빠져서 국민들 무시하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그런 자세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자격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경찰청이 소위 조건부 직권면직, 해제 조건부 직권면직이라는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인사 임용 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국가공무원의 신분은 확정적으로 발생하든지 확정적으로 소멸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직권면직하면서 판결에서 유죄가 되면 직권면직을 취소하겠다는 이런 부관은 붙일 수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권면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미 재판도 두 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확실히 밝혀서 민주당이 얼마나 오만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공천하고 밀어붙이는지를 국민들에게 자세히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원구성 관련입니다. 여러분 언론 보도 보셨겠지만은 몇 차례 회동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이어갈 계획입니다만은 민주당은 자신들이 177석이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6월 5일 날 무조건 개원을 해서 의장단을 뽑고 또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몽땅 가져가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개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채 의장만을 뽑은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더구나 민주당이 80석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18대 국회에서도 일반 개원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고 전상임위를 가지고 간다든지 6월 5일 날 일방적인 개원을 한다든지 또 체계 작구 심사권을 없앤 법사위를 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그런 민주당의 일방 독주는 협치 정신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이 위기의 순간에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고 행정부, 지방권력, 언론까지 다 장악한 마당에 국회마저도 완전히 장악해서 일당 독재로 가겠다는 그런 선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향후 일정에 협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상 법리적으로도 6월 5일 날 일방 의장단 선출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호소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 해 추경을 3차례나 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화급하게 3차 추경하겠다고 어제 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하고 6월 4일 날 국회에 3차 추경을 내겠다고 합니다. 대략 35조 규모인데 10조 정도는 세출구조 조정을 해서 하고 나머지 25조는 또 아마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2차 추경의 효용성에 관해서도 충분히 국민들께 보고를 해야 하고 3차 추경의 긴급성, 필요성, 그 다음에 재원대책 이런 것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 동의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무조건 6월 4일 날 내고 6월 중으로 해달라고 때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35조가 작은 돈이 아닌데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급하다고 내세우는 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저희들이 할 수 없고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책위 의장께서 보고가 있습니다만은 비공개 의총에서 여러분들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미래통합당의 개혁과 혁신을 이끌어내는 중대한 역할을 맡으신 신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말씀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단 당선을 축하드리고 이 등원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어저께 정식으로 취임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당을 진취적인 정당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오랜 경험을 갖다가 해봤고 과거에도 제가 이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탄생할 적에 비대위에 참여해가지고서 이 당의 생리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선거를 마지막 한 2주 동안 유세를 하러 다니면서 우리 당이 지금 통합당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도 잘 느꼈습니다. 그런데 총선의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이 돼서 우리가 2022년 3월 9일 대선을 맞이하게 된다면 과연 이 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내가 꼭 이 짓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개인적인 특수한 목적을 갖다 위해서 이 자리를 맡은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이 정치가 균형된 발전을 갖다가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별로 밝지 못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병균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상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민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내면서 매우 미래에 대한 불안한 심정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이 정치권이 어떻게 잘 선도를 해서 국민이 안심을 하고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사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권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40년 동안 이 정치권을 갖다가 생각해 볼 적에 우리 정치의 현재까지의 상황에서 참 파괴적 혁신을 이루지 않을 것 같으면은 나라의 미래도 그렇게 밝지를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래통합당의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직시를 하고 이거를 여하히 정돈을 해서 우리가 다가오는 대선에 적절하게 임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준비 절차를 마칠 것 같으면 제 소임은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다소 불만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소 과거와 같은 가치관에서 조금 떨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너무 거지 마시고 다들 협력을 해서 이 당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 다음 대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는 그러한 소위 체제를 갖출 수 있는데 많은 협력을 갖다가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정책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종배 정책위의장님으로부터 정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20일 때 정식으로 첫
출범하는 날이었는데 어제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우리가 준비한 코로나19 위기 탈출 민생 지원 법안을 접수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주말에 또 의견 주신 우리 추경 의원님 추가 의견 주셨고 또 유성걸 의원님, 조수진 의원님, 지성호 의원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종 법안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담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의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저께 우리 당에서 의원님들이 법안을 10건 접수시켰습니다. 개별적으로 접수시켰는데요. 앞으로도 아마 속속 의안을 접수시킬 것으로 법안을 접수시킬 것으로 보입니다만 접수시키기 전에 또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정책국과 협의를 해주시면 정책국에 그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들도 제공을 해주시고 또 제출하시는 법안이 우리 당의 정체성, 우리 당의 입장과 또 맞는지 이런 것도 한번 좀 검토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시는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도 해드리고 또 좋은 법안이 있으면 당론으로 채택하도록 하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 7시 30분부터 1시간 정도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우리 당의 정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각종 사회 문제들을 이렇게 서로 토의하고 속 시원하게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그런 세미나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당의 오선 중진 의원이시고 또 국회에서도 사무총장님도 하시고 하신 우리 정진석 의원님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잘 하시도록 좋은 말씀 해주실 겁니다. 많은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원구성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3차 추경이 제출되고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들께서 미리 예결산 예산 심의 또 좀 머지않은 이제 결산도 7월에 결산도 하는데 7, 8월에 결산 심의를 위해서 예결산 심의 재정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강의하고 그 다음엔 포스트 코로나 경제 극복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외교 안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매주 목요일 날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 관심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또 이런 세미나 주제와 관련해서 또 좋은 강사 있으시면 좀 추천해 주시고 의견 아이디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사회 문제가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아가서 소통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제 21대 들어서 첫 번째로 이천 물류 화재 사고 현장을 찾아서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오늘 오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후에 한 달이 넘었는데도 38분이 희생되셨는데 35분이 아직 장례도 못 치르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조속한 그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그러셨는데 아직 정부 측에서 이런 대책을 마련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피해자들이 아주 답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시간 되시면 같이 가시고요. 우선 정책위에 의원님들 몇 분 가시기로 하셨으니까 가서 그분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정부 측에 촉구하고 또 필요할 때는 법안으로 제도도 재발 방지 대책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와서 필요할 때 의원님들 같이 힘 모아서 우리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있으면 설명드리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은 아직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듣고 그에 대해서 분석해서 여러분께 다 알려드리도록 그 내용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심의하신다 할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신 김선동 사무총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원외 신분으로 사무총장이라는 정말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 김선동 전 의원입니다. 저는 재선하는 동안에 서울 도봉 을구에서 정치를 했고요. 이제는 원외 입장에서 우리 원내 여러 의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당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제1차 비대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기구들, 경제혁신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기구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 당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 잘 챙겨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우리 당 사무처가 활력 있고 또 우리 당이 활성화된 그런 정당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뒷받침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원외 신분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사무처를 지키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실 일이나 또 귀뜸하실 일 계시면 언제라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해 올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비대위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보좌진 그리고 언론